국내에도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바로 특검법과 또 내년에 치러질 대선입니다. 한치호 글로벌의 전문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좀 중점을 두고 다룰 내용이 이 특검법이잖아요. 지난 방송 동안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지만 특검법을 또 2주 앞두고 있고 또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9월 24일에 시행될 특검법 어떤 법안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특검법이 원래 없던 법이 아니라 없는 법을 새로 제정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수정한 거예요. 개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네. 왜 생겼냐 하면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자금 세탁 방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글로벌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우리나라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죠. 이 법률안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은행에 가시면 가장 많이 느끼셨을 게 통장, 그러니까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실 때 계좌를 개설할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만 확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무실이 명동에 있고 학교가 이제 지방에 있는데 제 거주지가 이제 서울 특정 지역인데 그 이외의 지역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은행 직원이 무척 까다롭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왜 여기서 하십니까? 네. 직장 소재지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닌데 뭐 이런 것은 물론이고 이 통장을 개설한 목적이 뭡니까? 뭐 급여를 받기 위한 겁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까? 뭐 네.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 현금 어디다 쓸 것입니까? 뭐 다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묻죠. 은행원이. 그래서 어떤 자금의 용도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죠. 이게 다 사실은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다 걸려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금융거래 정보니까 뭐죠? 이렇게 목돈을 갑자기 현금으로 빼간다든가,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를 개설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죠. 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자금 세탁 방지인데 이 네. 국제자금 세탁 방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밀수나 네. 뭐 불법 외환 거래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테러 문제가 걸려 있어요. 테러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고 미군이 철수했지만 네. 이 탈레반도 그 국가를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국민도 중요하겠지만 뭐 국가의 3요소가 뭐 국토, 국민, 네. 주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사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돈이에요.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 세계나 똑같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나 뭐 민주주의 국가나 어느 국가라고 하면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런 그 테러범들이 준동하게 될까봐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테러, 밀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 법에 개정안에 추가된 게 네. 이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특검법 시행 그러는데 사실은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추가돼서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을 그 특정 금융 거래에 이용에 관한 거에 적용해서 해주는 거니까 뭐 새롭게 법이 생긴 건 아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자 보호가 또 가장 큰 특검법 시행 이후에 어떤 변화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된 자산 시장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 근본적으로 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탈중앙화 됐다고 하면 무정부주의가 돼요. 갑자기. 네.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국가 뭐 3대 뭐 필요 뭐 조건 네. 몇 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필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남북한도 있을 수 없고 뭐 한국, 미국, 중국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국가가 없으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상황이고 국가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네. 어떤 규칙이 없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탈중앙화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룰을 만들어서 보호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자산 시장을 그냥 탈중앙화 시켜버린다고 하게 될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것으로 돈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한테 100만 원만 주시오 그러고 협박해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네. 제가 뭐 딴 데 가서 무기를 살 수도 있는 예를 들자면 네네.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시면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혼자서 해외 요트 여행 하시는 분이 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잠깐 그 요트가 머물렀을 때 거기서 권총을 사왔대요. 권총을 사갖고 와서 다시 또 입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연인의 집에 가서 협박했다. 뭐 이런 뉴스를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전에 나온 네. 그게 우리나라 뉴스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혹시 그 몇 년 전에 김제 마늘밭 사건 생각하세요? 김제 마을밭. 마늘밭 사건. 네네. 마늘밭을 팠더니 포크레인 기사님이 뭐 밭을 좀 공사해달라고 포크레인 기사님이 갑자기 마늘밭을 팠더니 거기서 돈 뭉텅이가 나온 네.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죠. 그럼 놀라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그 마늘밭을 전부 파헤쳤더니 거기서 100억이 넘는 돈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돈이었을까요? 그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해외에다 도박 사이트 만들어 놓고 그 도박 그 돈 해외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해외에다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네. 일명 환칙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현지에서 주고 여기서 이제 받고 그런 돈을 현금화 시켜서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박도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풀려고 한다고 하시지만 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하고 도박도 어디까지가 도박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가족들이 이제 요즘에는 잘 못 모이지만 가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시면 뭐 합니까? 뭐 고스톱도 치고 네. 뭐 포카도 윷놀이도 치고 하고, 뭐 하고 네.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친목으로 치면서 그냥 네. 밥값 정도 하는 거는 도박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모여서 큰 돈을 갖고 하는 건 도박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그 탈중앙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각각의 국가를 보호하고 사실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간섭받기 싫다 그러시면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네. 간섭을 받는 대신 보호도 해주잖아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왔다는 그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우리가 300분이 데려왔죠. 넘게 네.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어요. 그거는 아프간 정부가 보호를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도운 국민을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도왔으니까 우리가 그 데리고 온 거랑 똑같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외국에 가서 어려운 일을 청하거나 그럴 경우에 또 급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네.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게 그 국가가 필요한 이유인데 네.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해킹을 당했어요. 내가 해킹을 당했으면 어디가 신고합니까? 사이버 제가 수사대. 말씀드린 사이버 수사대 가야 네. 되잖아요. 그럼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해킹을 당하고 내가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어디서 가서 신고하죠?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 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하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탈중앙화를 시켜버리면 국가에서 그걸 보호해줄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탈중앙화를 너무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탈중앙화의 방법을 좀 새롭게 좀 찾아서 뭐 보호받는 게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은 네. 이 특검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우리 가상자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을 가상자산을 코인을 블록체인에 따른 코인을 국가에서도 단계별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